일단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호텔 물산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팔자들 종결해서 결국 큰 테마로 잡는 거는 호텔 물산이니까 호텔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자, 이렇게 되겠죠. 목을 기준으로 하면, 그지? 목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항상 되겠죠. 그죠? 원래 이제, 이재마의 사상의학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사상의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역은, 음량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상으로 그지? 분화되지 그지? 사상에서 또 8개로 또 분화되고 64개, 384호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쉽게 얘기해가지고 주역은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맞을 거야 아마. 주역은 이게 주역은 공부한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뭐, 성리학자.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 책이.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그냥. 모르겠다. 이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이제, 고초를 굉장히 겪은 사람이잖아, 그지? 고초를 겪은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쓰고, 옷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책도 읽고, 한시간 그만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야, 나 이거 주역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주역을 미치도록 공부했어, 이 사람이. 미치도록 공부를 했는데, 미치도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결론에 딱 도달한 게, 아이씨, 모르겠다, 야. 그리고 그것을 선현들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말고, 요 정도 선에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의에 계상에 신이 예를 들어 계상에 어려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점을 치면 계상에 어린 걸 갖고 다 제각각 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역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다가 한번 빠져도 보고 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이러려니까 좀 쪽팔리니까 이거 쓰레기야 하고 그냥 말도 안 돼 이러고 그냥 이거 실패 주역은 딱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냥 없애버렸거든. 근데도 야 이거 다시 한번 봐야지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 그 주역이 왜 어렵냐면 일종의 주역은 점수라고 점수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점치는 책이에요. 주역을 가장 주역 역단을 가지고 하는 소강절인데 그 이후에 이제 주자가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상수역, 의리역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내가 뭐, 북티비에서 주역 쓴 저자하고 대답을 봤는데, 시초는 점수에서 시작됐는데, 계상에 어려있는 뭐, 만물의 이치를 그냥 담은 거니까,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그럴듯하고, 이게 또 내 심경이나 내 현상하고 부합되는 거라고 스스로 자유적으로 해석하면 그만이니까, 뭐, 수양의 도구나 이런 걸로 그냥, 활용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를 신서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주역은 유교의 뭐예요? 경전이잖아요, 경전. 그게 뭐 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역을 다 읽고 나면은 답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야,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 지면 해 뜨니까, 궁하면 어떻게 돼? 통한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마음 편하게 닦아라. 그 수양.
그게 수양이야. 뭐 그거 가지고 막 복잡하게 뭐 썰을 풀어봤자 아무래도 뭐 인문학적 수양이 많은 사람이 주역을 훨씬 더 형이상학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수양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 다다를 수 이게 어려운 경지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역이 어떻게 생성됐냐. 신이 예를 들어서 신탁같이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준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주역의 모든 그 주역 텍스트에는 그 식구의 모든 거 다 찍어봤자 오행이라는 말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 근데 이 점하에는 이 기문가나 이 뭐 기문 특히 삼식류라든지 또 아니면 육표라든지 이런 건 다 뭘 활용해요? 주역이 바탕되어 가지고 주역을 기초로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오행이라는 오행술이 가미되어 가지고 상수역적으로 정술적으로는 발달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왜 주역 뜬금없이 주역 얘기를 꺼내냐면 내가 도저히 이 음양하고 종결 가지니까 이 음양하고 오행하고 우리 어쨌든 음양오행 다 쓰잖아. 글자 명리에서.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결합이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이게 사실 이게 잘. 그래서 그 근자에 와가지고 음양의 그러니까 우리 뭐 모든 인간사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어떤 실제적인 성과, 그러니까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짝을 만났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다 합이라는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 제가 생산되는 현상이라 어떤 게 생기면 그 생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이라는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 다 해석되는 거거든. 그 중에 합이 되게 중요한데 이 합이 다 이렇게 음양에서 나왔다고 이 오행에서 나온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주역이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던 아니면 이거는 진짜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예를 들어서 성스러운 우리가 경정이라고 하든지 간에 답은 뭐냐. 주역을 보면은 사상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기원은 오행이 좀 더 문헌으로 보면은 음양보다 오행설이 먼저 나왔거든?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행설이 먼저 나왔는데, 자, 간단하게 옛날에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한의들이, 그죠? 그러니까 한의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행을 신처 오장육부에 다 해가지고 오육계술을 다 썼을 거 아니야, 내경에도 다 쓰고, 그지? 썼는데, 이재마가 사상의학은 되게 독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준의 동의보감.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후학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의사들이 뭐 수도 없이 거론하니까 많이 이렇게 그 도움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원전 의미는 있지만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그 엄밀하게 따지면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적어가지고 정리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전달한 거고. 사상의학은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재마, 동무 이재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허준의 텍스트보다 그 이재마의 텍스트가 실제에서는 잘 어떻게 효용이 별로 없는 거야. 효용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명을 몇 가지로 나눴어요. 태양, 소용수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일단 나눴잖아. 그죠? 화상을 기초했는데 이재마가 그냥 그렇게만 사상학을 딱 나눌 때 그렇게만 딱 나눠놓고 답을 딱 줄래. 여기에 뭘 하나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사상을 하고 보면 모자라잖아.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소양이다, 소음이다가 똑같은 그러니까 어떤 개성분에서는 성격이라든지 체질 면에서 똑같은 점이 있지만 이 사람이 발병하고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데가 약하고 이런 데서 병이 나가지고 요런 처방을 하면 낫는다. 이런 뭐 이렇게 공식이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체질 분류 사상으로 분류한 거는 맞았어. 일단 맞았는데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단 말이야.
그 사상의학,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재마가? 그 차이를 뭘로 설명했겠어? 응? 오행? 아, 이재마는 오행을 논하지 않았어요. 응? 뭐? 체질. 아이고, 사상으로 체질을 나누는 건데. 응? 그래서, 마음이다. 이건 알 수 없다. 이거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오행으로 나누면 마음을 어디다 배속시킬 수 있겠어? 토로 일단 놓는 거예요. 마음. 원래 뭐 심장은 하고 뭐 이런데 오행으로 하면, 이 오행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음에다 놨다고, 마음에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체질 사상을 구분하면, 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A, B, C, D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지? 나눠놓고 여기에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로는 우선은 병이 드냐 안 드냐의 문제. 자, 우리가 병이 왜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병의 원인이 뭐예요? 직접 병이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게 병이 된다. 그건 뭐 현대의학에서도 진단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병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병이 나면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가져라. 사실 편안하게. 그러면 어떻게 병이 어떻게 된다? 빨리 죽는다. 틀린 얘기는 아니야.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저 솔직히 잘 몰라요.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 책을 그냥 이렇게 사상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난 느낌이 어땠겠어요? 각각 다를 거 아니야. 야, 실로 마음이라는 것은 중요하구나. 실로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야, 이 수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마음먹고 편하게만 마음 먹는다고 될까? 이 수양의 경지는 도대체 어딜까?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내가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장난치나 이러면서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그 책은 그 사상의학이라는 책, 이재마의 사상은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음. 좋은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훈이 있죠. 근데 아주 순수한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니까 순수한 초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선생님 마음만 그러면 잘 먹고, 그리고 거기 도덕을 논하고 있어요. 도덕을. 근데 마음을 착하게 먹고 잘 먹고 선생님 착하게 살면은 병도 안 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착한 마음을 먹으면 병이 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뭐 안 걸리는 엄마는 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거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그렇게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의학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오술계통이라 술수계통이잖아요. 그죠? 직접 처방을 하고 이렇게. 근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뭔가 말끔치가 않아. 근데 사실 세상은 말끔치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뭐 어디서 답을 구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명리라는 게 워낙 방대고 디테일하니까 하여튼 끝까지 한번 쑤셔가가지고 하여튼 찾아보자.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한번 분해해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 사상의학을 설명하고 주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력이든 사상의학이든지 선학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딱.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어. 더 이상 뭐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야, 이건 경이롭다. 이건 내가 실제로 보고 들으니까 너무 이거 신기하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산정형후이는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개울가에서 세수하고 오늘 바느질을 좀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쾌변을 하고 누워서 잠자는 것까지 다 계상에 있다. 그러니까 일상사의 그런 것까지 다 주역으로 다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럼 내가 아침에 일단 일어나가지고 딱 주역을 점을 딱 쳤는데 계상에 있는 걸 생각하니까, 야,
그게 좀 그 기납적인 얘기 아니었을까? 오늘 하루를 읽고 아침에 이렇게 느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읽고 나서 개성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럴듯하게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쭉 맞추는 거는 그거는 그 다전쟁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소양있고 이렇게 맞춰서 가지고 얘기한 거지 범인들한테는 그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안에 또 뜬금없는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어떤 상징적인 문구나 식구나 잠언이나 이런 거에 이 빗대어 가지고 맞춘 거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사실 그런 놀이들 좋아하지 원래 인문학자들이 좋아해요. 식자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자꾸 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리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장간 보면은 요즘 이게 오 중에 그때 내가 설명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오 중에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 이렇게 요건 뭐야 이거? 기토잖아요. 토가 여기 왜 들어있어? 그래서 이 오중에 이 병정화만 있지 기토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유파들도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맹파명리 요새 이렇게 그 단건업이나 뭐 그 다음에 그 학원충의 팔자심리 요즘 뭐 명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천주가 그 이루술사들이에요, 대만에. 그런 애들이 그냥 신진들이 책을 쓰면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게 뭐 새로운 조류가 지기도 아마 안 돼. 진짜로.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예전에 2000년도에 저 할 때 뭐 투파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그 투파 이론도 다 그 진수함의 명리학원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얘기들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토라는 것을 부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 토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토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한 게 이거는 왜 부정할 수 없냐면 실제 상황에서 을묘일주가 오가 있잖아. 오가 팔자에 오시거나 이러면 이 오묘파를 하면은 오묘파가 되면은 뭐를 비출한다고? 기토를 비출해내. 기토를 아시겠죠? 파출이라고 해요. 파출.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른 글자들에 뭐가 없으면 토의 글자가 없으면 팔자에 재나 관이 없는데 그것을 파에서 파출해내니까 이 파적격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가 오면파가 늦게 있지, 그지? 그러니까 만년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오중에 기토는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저는 다른 때와 다르게 연관고리가 없이 이렇게 설명할 때 자, 처음에는 주요 얘기를 했어, 그지? 그다음에 사상대를 얘기했어, 그지? 그러다 갑자기 오중기토 얘기하잖아, 그지? 이게 뭐냐면은, 오중기토라는 것은 있어요. 실제 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뭐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에서 우리가 증명한다고 하면은, 천간은 예를 들어서, 갑을경정, 무기경신, 임계, 이거 목화토금수, 이렇게 어떻게, 생생불씨가죠, 그죠? 상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천간, 십간에 대해서 가장 시로 잘 써있는 구절의 그 텍스트가 뭐죠? 적천수입니다. 적천수. 그러니까 적천수 보면은 은현논이라고 있는데, 은현논, 그러니까 감추어지고 드러났다. 이게 있는데, 적천수 텍스트를 보면 뭐 논십간도 있고, 논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채용론도 있고, 뭐 정신론도 있고, 뭐 은연론도 있고 이러잖아, 그지?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은현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채용론하고 똑같아요. 팔자의 채는 숨겨져 있고 용은 어떻게 드러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령에서 우리가 통분한 천간을 뭐라 그래요? 격궁용신으로 잡잖아, 그죠? 그 용신으로 잡잖아. 용은 어떻게 돼? 드러난 게 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연론도 그런 맥락이에요. 나중에 다 읽어보면 결국은 채용을 해서 쭉 논하고 있는데 천간을 논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공간에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잘 적어놓은 책은 뭐예요? 적천수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제 각각이 받아들이기 나름에 따라서 이건 신서다. 이거야말로 신서다. 저자가 없잖아, 적천수는. 적천수 뭐 경도가 뭐 조했다, 뭐 유배군이 썼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저자가 확실치가 않아. 예를 들어서 적천수가. 근데 주역도 저자가 있는데 주역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상 이렇게 딱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여러분 그 주문항에 이렇게 주역 보면은 주역이 64개 이런 거를 384개를 동그랗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 봤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면은, 야, 이건 뭔 말인지 몰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사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음량도 우주 만물의 우주 만물의 그 이치잖아요. 음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제 이치인데, 이게 실제 인간사하고 맞물리려면 그 음량의 이치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치가 실제 인간사에 맞물려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체감하려면 그제? 체감하려면은 이 오행의 이 생극작용, 예를 들어서 그 오행의 운동 체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실제 현상하고 실제 내가 뭐 똥을 싸고 밥을 먹고 이런 실제 현상하고는 맞는다, 잘 안 맞는다? 잘 안 맞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엉이 용신을 적용해가지고 올해 좋다, 예를 들어 올해는 평평하니까, 예를 들어 야, 너는 수가 약한데 올해 금운이 와가지고 팔자의 균형을 좀 갖추었으니까 올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맞아, 그때 내가 참 좋아서 돈도 벌고 승진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거나 내 신상이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좀 구체적인 내 주변 상황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상황으로 드러났단 말이야. 왜냐하면 승진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추상적인 성취 아닙니까? 천만에 말해서 승진을 하면 어떻게 돼? 대접이 달라지고, 내가 앉는 책상과 의자가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러한 것은 그렇게 이런 오행작용으로 잘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이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추리할 때 오행의 이법 체계를 가지고 그걸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거야. 근데 가상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해? 지금 다 해석해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재만은 뭐라 그랬어요? 사상학 가지고 병증을 진단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나는 거, 잘 안 맞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마음이라는 좀 정신적인 그런 세계 가지고 그러니까 좀 형이상학적인 결과를 내려가지고 조금 의학서로서는 조금 그 부분이 좀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결합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이거 음양하고 오행하고 어떻게 이걸 결합을 해야 되나 도대체. 음양하고 오행을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나. 아니, 무슨 말합니까? 명리가 다 음양오행인데 무슨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십성세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사흉신 같은 경우 살상법인 이런 거를 우리가 사흉신이 월제 대비해가지고 왕하냐 세하냐 분별하고, 그 다음에 사길신이 왕하냐 동하냐 분별하죠. 그죠? 이때 여러분 음양의 세왕 이러면은 식이운성 같은 거 같잖아. 그제? 생록대로 왕세 병세가 하잖아. 그제? 근데 십성세왕법이 여러분 오행의 세왕이에요. 엄격하게 따져서.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병화를 보면 식신을 본 거고 정화를 보면은 상관을 본 건데, 이 사람이 4월생이나 5월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식신이든 상관이든 다 어떻게 돼? 왕한 거잖아요. 뭐 음양과는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6월생이면은 세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정은 유에서 원래 장생하지만 그래도 6월생이면은 우리가 십성세왕을 논할 때 어떻게 돼? 세하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음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견을 음양으로, 예를 들어서 오행으로 나누면 비식재관인이잖아. 육신, 그지?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음양을 가미하면 십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결합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팔자 공부하는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색을 내가 해봐라 이러면 알겠다고 사색도 해보고